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세금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뉴스 기사가 떴느냐, 바로 추가적인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넓히겠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세금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투자를 하면서 세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시는 분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포, 그 다음에 용산, 성동구, 광진구 자체 이 4개의 자치구가 조정 지역으로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거래가액이 그만큼 크게 늘어났고 거래량도 정말 크게 늘어났습니다.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거래량이 7,000건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그만큼 거래량도 늘어났고 매매가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 중심으로, 서울시 중심부 위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마영성, 광지역, 이쪽 지역들이 거래량이 늘고 매매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래량이 늘거나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이 된 지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쪽 4개 자치구가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포라든가 성동구, 광진구 자체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세금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왜 확대가 되는지 설명부터 드리면은, 우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도 3월 19일 날 주택 안정화 방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보게 된다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 이렇게 나와 있었죠. 서울시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풀었다가 다시 지정을 했죠. 시청자분들, 정말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서 투자 수요가 정말 급증이 되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싹 다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지정을 했죠? 시청자분들, 바로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즉시 지정이 됐습니다. 용산이라든가 강남 3구죠. 이렇게 대표되는 4개의 자치구가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정이 됐느냐? 전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싹 다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 아파트가 2,200개, 그 다음에 약 호로 따진다고 했을 때는 400만 호 가까이 지정이 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아파트가 지정이 됐죠. 근데 이게 올해 9월 30일 6개월간 지정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지정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지정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후 시장 과열이 지속이 될 경우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 추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4개의 자치구만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넓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지역이 마포라든가 아니면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3개의 자치구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력한 지역 안에 중요한 것은 바로 빌라가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요번에 나온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의 규제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의 뉴스 기사 날짜를 보게 되면은 언제 뉴스 기사가 나왔죠? 5월 말일, 올해 5월 말일 날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자체가 빨갛죠. 그만큼 거래량이 높고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진구 자체도 0.12% 이렇게 상승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양천구, 그 다음에 영등포, 동작구, 강동구 이쪽 지역도 그만큼 거래량이 높고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자치구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근데 시청자분들 이것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같은 경우는 빌라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로 갭 투자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빌라의 투자 수요가 오히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 빌라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은 아파트만 규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대체 주택이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크게 증가가 되고, 이런 빌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가격 상승폭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을 높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투자한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폭이 오히려 더 정말 배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적으로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취득세라든가 보유세, 양도세 모두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불리한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세금적 변화, 그 중에서도 취득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취득세 같은 경우 조정 지역이나 비조정 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중과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하지만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취득세 세율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내가 1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6억 이하일 때는 1%,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다 그러면은 1%에서 3%, 그 다음에 9억 초과다 그러면은 3%의 취득세가 나오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주택부터 틀려집니다. 중과세율이 조정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의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1주택자랑 마찬가지로 1%에서 3%의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만큼 비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2주택까지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까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주택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8%의 중과세율, 그 다음에 법인이라든가 사주택의 경우는 모두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정말로 매매가가 크다 그러면은 8%, 12% 때려 맞으면 어떻겠죠, 시청자분들? 상당히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이신 분들의 경우는 주택을 함부로 취득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시청자분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하면 취득세 부담 확 커질 수밖에 없겠죠. 대응 전략, 어떻게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냐, 우선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단기 6년의 경우는 취득세 혜택이 없죠.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렸죠. 그거 관련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왜 단기 6년이 취득세 혜택이 없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취득세 혜택 같은 경우는 장기 10년만 취득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과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장기 10년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명의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자녀분을 세대에 분리하고
자녀분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하시면 취득세 중과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신축 분양 비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취득세 자체가 중과 적용이 안 되죠. 왜? 주택수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보유 주택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주택, 2주택, 내가 주택수 제외되면 3주택이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죠. 시청자분들.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그 전부터 계속 두세 번씩 업로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전 영상을 참조를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은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주택을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주택이 몇 채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는 취득세가 무조건 1%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라를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빌라를 투자하죠? 바로 재개발 예정구역,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구역에 공시지가 1억짜리 매물이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외곽 쪽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중심부 안에서 1억짜리 미만 매물은 찾아보기 정말 힘들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정지역으로 묶이기 이전에 매수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시청자분들. 그쵸?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 비조정 대상 지역 일대 2주택까지는 상관이 없죠,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수 계획을 세우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취득세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시청자분들. 보유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가 있겠죠, 그쵸?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함에 따라서 세금적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없냐?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했다라고 해서 세율 자체가 변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전 정부죠. 전 정부 때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보유세 면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유 주택수에 맞춰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도 궁금할 수가 있겠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 세율과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보시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어떤 세율이 적용이 되냐? 표준 세율과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 세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내가 납부하는 최종 산출세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가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싹 다 60%지만 내가 1가구로서 1주택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 자체가 이 금액에 맞춰서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표준 세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0. 몇 %씩 되어 있지만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반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주택이 하나다 그러면은 재산세 자체가 정말 크게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재산세가 조금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재산세 면에서는 유리하게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종부세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종부세 세율표입니다, 시청자분들. 개인입니다. 개인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2주택 이하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분들에 맞춰서 이 중과세율이 틀려지는데요. 우선 2주택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는 일반 세율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이상이다. 3주택, 4주택, 5주택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어떻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억까지는 동일합니다. 시청자분들 12억까지는 동일하지만 3주택 이상부터는 12억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죠? 지금 1.3%에서 2%로 늘어나고요. 1.5%에서 3%로 늘어나고 2%에서 4%, 2.7에서 5%로 거의 2배씩 늘어나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그만큼 내가 주택이 많이 있다. 근데 내가 과세 표준 금액 자체가 12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종부세 자체가 2주택보다 2배 이상 크게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 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세대 합산으로 돼서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죠. 와이프 따로 아니면 남편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별 과세로 세금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세 같은 경우는 명의 세팅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명의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서 절세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쵸? 내 수익의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양도세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고요.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자체가 의무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 중과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이죠. 기본세율 플러스 2주택일 때 20%가 중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3주택일 때 기본세율 플러스 3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세율 최고세율을 보게 되면은 45%입니다. 시청자분들 45%의 플러스 내가 3주택이다. 그러면 여기에 30%가 플러스가 되겠죠. 45%에 30을 더하면은 몇 프로죠? 75%죠. 양도세가 75% 나오는 겁니다. 내가 10억의 양도 차익이야. 75%를 납부를 해야 돼. 그럼 7억 5천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죠. 시청자분들. 그만큼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양도세가 과도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이렇게 양도세 중과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26년 5월 9일까지 일시적인 유예 적용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예 기간 동안은 일반 세율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3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도할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의 매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이번이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이것을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양도 차익이 크다. 근데 중과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은 양도세 정말 폭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계획을 빨리 세우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매도 시에는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시청자분들. 근데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유도 2년 해야 되고 거주도 2년 필수 요건으로 따라옵니다. 시청자분들. 예를 들어서 강남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에 거주를 하는 것이 전세로 살고 있고 내 보유주택은 뭐 예를 들어서 마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마포 같은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시청자분들. 그쵸? 그래서 이 마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만 보유를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억까지. 근데 만약에 이 마포라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2년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거주까지 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남에 전세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포에 2년 필수로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조정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느냐. 우선 양도세 중과죠. 이 양도세 중과 여부는 매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팔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두 채이기 때문에 중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마포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 겁니다. 마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중과세율이 없는 거겠죠. 근데 요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포라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취득 시점이 아니라 매도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인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중과 적용 대상 지역으로 변한 겁니다. 시청자분들, 내가 매도를 할 때 이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비과세 부분은 또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과세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마포라고 계속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마포라는 지역이 지금 내가 취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런데 2년 3년 지났는데 마포라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이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매도 시점이 어떻게 되겠죠? 매도 시점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비과세 같은 경우는 내가 취득 시점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2년 거주 요건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마포라는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하고 나서 아파트를 산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근데 이 마포라는 지역이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고 거래량도 뚝뚝 떨어져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바로 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한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서 구매를 했죠.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때 비조정 대상 지역에 매도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비과세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이 필수로 따라오는 겁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구매를 했으면은 2년 거주 요건이 안 따라오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구매를 했으면 2년 거주 요건이 무조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의 경우는 내가 매도하는 시점의 조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시청자분들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하면은 세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지만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린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당장 지금 빌라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구매를 해야지 상당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마포, 성동구, 광진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중심지, 한강변 아니면 역세권 이렇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편하게 전화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